자, 최외곽전자 2개 또는 8개로서 불활성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험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페이지가 주기율표인데요. 주기율표의 원소들 기본적으로 20개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20개의 원소가 기본적으로 위치나 원소의 기호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C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쓰고 그 밑에는 원소의 이름을 쓰죠. 자, 이렇게 원소 기호가 있으면 왼쪽 아래에는 그 원소의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위로는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원자의 번호는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또는 그 이후의 원소들은 그 이상으로 그 순서대로의 값을 그대로 숫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번호가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원소의 번호는 이 원자의 전자수와 같고 또 양성자수와도 같습니다. 전자수와 양성자수와 같다는 것은 이 탄소가 6번 원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6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도 6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질소, 산소 이 순서대로 마이너스의 개수, 플러스의 개수가 각각 이 원소의 번호 개수만큼 있다는 뜻이고요. 자, 왼쪽 위에 있는 이 숫자는 이 원자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즉, 원자량이 되겠죠. 자, 원자량은 이 원자 번호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홀수이게 되면 번호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고, 짝수라면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위의 값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원소가 있다는 것은 이론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 안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이 전자수입니다.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를 알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그 최외곽전자가 2개 또는 8개가 되는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원소가 일단 몇 개의 전자를 가지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1번부터 보시면 나트륨은 주기율표에서 11번 원소이고요. 11번 원소라서 이제 원자 번호가 11이 되고, 자, 브롬의 경우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브롬을 어디서 자주 볼 수 있냐면 할론 1301, 뭐 할론 1211 이런 것 같은 그 할론 소화약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브롬은 할로겐 화합물에 해당하는 원소이기도 한데, 일단은 브롬은 35번이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35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2번, 3번, 4번도 순서대로 원자 번호를 한번 써볼게요. 질소는 7번이고요. 염소는 17번입니다. 3번에 탄소는 6번이고요. 붕소는 5번이죠. 다음에 4번에 헬륨이 2번 원소, 그리고 네온이 10번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원소별로 번호를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자, 이 번호를 가지고 이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들이 이 개수만큼 원소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으로 첫 번째 전자 껍질, 그러니까 돌 수 있는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만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8개,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도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개수가 달라지지만 우리는 위험물 산업기사에 합격하기 위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자 2개, 두 번째는 전자 8개, 세 번째도 8개 배치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자, 나트륨은 총 11개의 전자가 있죠. 자, 이 전자가 각 껍질마다 이 궤도를 하나하나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궤도마다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첫 번째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에 1개, 이렇게 해가지고 2개, 8개, 1개로 전자가 배치됩니다. 자, 브롬의 경우에는 약간 그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에는 18개, 네 번째에 7개가 되는데, 자, 이 배치는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많은 이론이 필요해서 이렇게 배치된다는 걸 아시기보다는, 자, 브롬은 할론소화약제에 들어가는 할로겐 원소다. 그래서 FCl, Br, I 이렇게 원소를 활용해서 할론소화약제를 쓰죠. 자, 그 안에 들어가는 C를 제외한 이 원소들은 할로겐 원소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브롬은 할로겐 원소고 마지막에 7로 끝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배치가 28, 18, 7이다. 요거는 이제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번에 질소는 전자가 2개고요. 또 전자가 그 다음 칸에 5개 배치가 됩니다. 자, 염소의 경우에는 2개, 8개, 7개 배치가 되고요. 탄소는 2개, 4개, 6개니까 붕소는 전자 5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3개 배치가 됩니다. 자,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네온은 2개, 8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거는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저희가 쓴 이 해설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개수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장 마지막 개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자, 이 숫자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이 숫자는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주기율표상에 이 원소가 들어가는 세로 줄의 번호랑 연관이 됩니다. 즉, 나트륨은 1로 끝났죠. 1로 끝나기 때문에 주기율표의 첫 번째 줄 1쪽에 해당하는 원소가 되고요. 자, 브롬은 7번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이 할론소화약제를 통해서 이게 할로겐 원소다라는 것을 더 친숙하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Cl, Br, I 중에 FCl 다음에 나오는 원소가 브롬이고 그 줄은 17쪽에 해당하는 줄이다. 자, 질소는 5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15족, 그러니까 3, 4, 5, 6, 7, 8의 경우에는 앞에 10을 붙여주셔야 돼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7로 끝나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7번째 세로줄 17쪽에 있다. 산소는 4번째 세로줄인 14쪽에 있다. 붕소는 3번째 세로줄인 13쪽에 있다. 헬륨은 2로 끝나고 네온은 8로 끝나죠. 자, 근데 헬륨의 위치를 보시면 수소 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 가장 오른쪽에 헬륨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주기율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주기율표에 헬륨이 중간을 건너뛰고 이쪽에 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2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격을 가진 원소들끼리 같은 세로줄에 묶이는 것이 주기율표에서 말하는 족이기 때문에, 자, 헬륨은 전자를 2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네온에 해당하는 최외곽 전자 8개를 가지는 이 18쪽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헬륨은 2개로 끝나지만 2족이 아니라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에 들어갈 수 있으면 18족,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불활성 기체 이 족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2개 또는 8개로 불활성인 것을 찾을 때 가장 마지막이 2 또는 8로 끝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했던 수업 내용이었던 그 기초화학 중에서 주기율표와 원소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비활성기체 원자 아르곤이죠. 아르곤은 18쪽에 있는, 그리고 원자 번호도 18번에 해당하는 그 원소인데 이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르곤이니까 원자 번호가 18번이고 8번인 만큼 전자도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배치가 아르곤을 기준으로 전자 2개, 전자 8개, 전자 8개 이런 식으로 3개의 전자 껍질 안에 총 18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트륨부터 생각해보면 나트륨이 11번이고 11번에서 11개의 전자를 나트륨이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자의 오른쪽 위에 플러스가 써 있는 걸 보이시죠? 플러스가 있다는 것은 전자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가 적어서 플러스가 하나 더 많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태가 N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이 상태라면은 나트륨에 전자가 10개가 있는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자, 리튬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3번이고요. 전자 배치는 3개의 전자를 2개, 1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여기에도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Li 플러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전자가 2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알루미늄은 원자 번호 13번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2개, 8개, 3개의 전자가 있는 상태인데 3 플러스라는 건 전자 마이너스 3개가 부족하다. 이 전자 3개가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8개가 있는 상태로 Al 3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황은 16번이죠. 16번이니까 황의 전자가 2개, 8개, 6개가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자가 2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2개 더 많다는 뜻으로 마이너스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2개, 8개, 8개가 충족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르곤처럼 전자를 18개 가지는 원자의 배치는 그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는 이유는 이 원자들이 최대한 전자 껍질 안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을 빼고는 8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려고 하는 옥텟 규칙 때문입니다. 자, 옥텟 규칙은 한 개의 전자 껍질 안에 8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규칙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 옥텟 규칙이 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오비탈 때문이었죠. 자, 오비탈로 S, P, D, F의 순서대로 전자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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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방 한 칸마다 전자 2개씩 배치가 되는데 S라는 것은 방 한 칸, P는 3칸, D는 5칸, F는 7칸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시험을 봐야 하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 전형 원소에 대해서는 이 오비탈의 전자 배치 때문에 2개, 8개, 8개까지 이렇게 전자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시면 산업기사 정도로 준비하신 데는 충분히 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023년도 2회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주기율표에서 전자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온이 되기 위해서 원자 상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동일한 상태인 게 원자이죠. 자, 그 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큰 것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들뜬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는 데가 아니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게 전혀 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같은 쪽에서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자, 위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간에 있는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마이너스를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양성자 3개 있는 상황과 마이너스 3개 있는 상황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양성자 플러스 10개 있고 마이너스 10개 있을 때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더 커진다. 그것을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족 안에서는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지는 이유가 전자 껍질이 더 얇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간에 플러스가 더 많을지는 몰라도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더 많을지는 몰라도 그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위쪽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기가 전자 껍질 하나고 두 번째 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 있는 상태고 세 번째 주기는 3개, 네 번째는 전자껍질 4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전자껍질이 1개 있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제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제 2023년도 2회의 14번 문제와 같이 이런 문제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전자를 제일 첫 번째로 떨어뜨렸을 때 필요한 힘이 가장 작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리튬의 경우에는 2개, 1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거고 산소의 경우에는 2개, 6개의 전자 그리고 세슘의 경우에는 전자가 55개라서 전이 원소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염소의 경우에는 2개, 8개, 7개에 해당하게 됩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있는 중간 핵보다 멀리 떨어질수록 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전자 껍질이 여러 겹이 있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자가 3개, 8개, 17개인 상태이지만 세슘의 경우에는 55개로 전자 껍질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태, 즉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을 수 있는 상태는 이제 세슘인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 껍질이 얇을수록 강해지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의 핵이 더 강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를 떼어내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